You to make it hot, treat it like a mountain, climb on the top. And me got the big key, and you have the lock, the place a earthquake, girl I coulda what do that, the pot. Yo, check this out.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손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네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오신 이분은요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 빈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2천억 달성한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약간 뭐 역시 진호목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받았습니까?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진짜요? 아직까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보니까. 얘기예요. 말 끊고.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좀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정모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진짜요? 예. 그게 정모 활동이에요?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뭐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네.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고.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네.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됐죠. 정말 참. 친동생이 친동생. 예. 아니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제가 그 떡볶이 알리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해요. 네. 드라마나 영화 네네네. 이거 찍으실 때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 밤에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거 많이 예, 하시죠. 부식차 예. 하는데 어 2014년도 2015년도 거예요. 네. 7월 달에 유재석 씨 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달리는 남자 런닝맨에. 네, 촬영하시는데 그 떡볶이 선물하고 싶다. 근데 7월 달엔 저희가 안 나가거든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네. 왜냐면 저희는 불 앞에서 너무 덥네.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를 옆에서 못하네, 노력을 못하네.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조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재석 씨 손을 잡으면 그렇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기대를 뭔가가 또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악수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래 여름에 안 나오는데. 잘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이게 또 우연히도 네, 또.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롯데뱅크 유명한 그 효교 회사잖아요. 그 BTX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그랬던 게 스스로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아,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이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좀- 네네네. 어우.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집이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시 멈춰 있는 곳이다라고만 단순히 생각했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맞죠. 일단 뭐 내일 난 뭘 해서 더 재밌겠다가 아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버텼구나.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 개그맨이나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원래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엄청 예, 잘 살았다고 아이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았길래 엄청. 서울은 비교할 바 못하는데 뭐 원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뭐 일이야 다닌다 그러면 거의 저희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햄버거. 근데 그것도 주 1회가 아니라 뭐 주 한 3, 4회. 아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언제든지 친구들. 예, 예, 예. 감튀 먹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렇죠. 예. 그 대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차 끌고 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어머님이 차 사줘가지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뽑아줘. 네네네. 어떤 차를? 그래도 그게 와, 나 좀 소름 돋아.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차. 맞지. 나는 다른 걸로 생각했어요. 경차. 네 경차. 저는 좀 맞은 줄 알았어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대단한 자체가 거죠. 네네. 대단한 거죠. 예. 집안이 좀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엄청 부유했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어떤 그 농기계 팔았어요. 트랙터 콤바인. 사이즈가. 사이즈가 틀리죠. 예, 예. 그 회사 이름이 혹시? 그 농기계라고. 그거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거기 강원도 지점에서 저희가 전국 1등했던 매장. 예. 야. 그 집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저 소위 독자예요. 말해서 강원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셨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좀 지병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대학교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면서 네. 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와서 회사를 다녔다고요. 농기계 사업은 아예 다 접으시고. 네네, 아예 그건 이미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네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 안주를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켰던 거예요. 왜요? 그거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한치야. 그렇죠, 맞지?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뭔지 보통 알아요.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리 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뭐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도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어치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이러면 내일 또 주시고 막 키피.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돈 내고.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100원 주고 먹었지만 예.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예. 오.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 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회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0만원밖에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바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쇼셜 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리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너무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승교도 파는데 네.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씩 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로스하고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진짜 대단하다.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얼마나 고생을 아유. 네, 많이 했겠어요. 그때는 떡볶이 배울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배우는데 뭐 치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지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아니 근데 어찌 됐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 집을 다 가보고. 네, 웬만한 데 저희가 한 3,000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네. 처음에는 뭐 제가 카페 혼자 운영하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스크랩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너튜브들 맛집 뭐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직접 뭐 부산 가서 먹어서 현장에서 적어서 올려보고. 올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네네. 야 대단하시네. 3,000군데를.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뭐 버스를 전세를 내 가지고 대구에서 떡볶이만 딱 먹고 올라왔다고. 네네. 저희 뭐 서울에서만 너무 정모하니까 카페 회원이자 대구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우리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멀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모집을 했죠. 대구 떡볶이 드시러 가실 분 그래서 50명 추려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여기 강남 앞에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그럼 보통 뭐 인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인사들 뭐 따로 나누시는 인사는 없으세요? 보통 아이디로 부리죠.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예, 예. 뭐 행복 가든님 뭐 그다음에 또 해맑은 써니님 예. 뭐 떡볶이 좋아님 어서 오세요. 떡볶이 좋아하니. 아 서로 이름을 안 부르시는구나. 이름 몰라. 아예 몰라. 지금도 몰라요. 이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비를 모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회비 모아서 가죠. 다행히 저희 떡볶이 동호회가 저렴해서 그래도 맥스 한 10,000원이면 하루를 보내요. 진짜요? 저 친구들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그 소고기의 모든 것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다. 야. 제가 전국 투어 다닐 때도 보통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10군데, 적게는 5군데 먹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1,000원, 2,0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되거든요. 진짜 전국 팔도에 있는 떡볶이들이 맛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정말 바삭하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보편화됐는데 그래도 기존 원래 그 도시나 그 도의
그 조금 다르면. 좀 그 몇 다르죠.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어떤 네네네. 그 특징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날씨도 덥고 뭐 데프리카마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간이 세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구 가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매운 단계를 넘어서는 약간 쓰다라는 느낌 정도?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좀 색깔도 좀 진한가요? 그렇죠. 진하죠. 제가 어느 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그 대구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거를 국물을 퍼먹고 있을 정도의 지역차가 좀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네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흔히 서울에 많이 없죠. 물떡. 아 물떡. 말랑말랑한 아, 예. 떡. 그래서 보통 부산은 떡볶이를 끓여서 만든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약간 중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가지고 물엿이랑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떡에 대한 식감이 좋은 이런 떡볶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가 떡볶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떡볶이를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예. 음식이 또 이게 또 전라도 지역은 맛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떡볶이집이 그렇죠. 다른 네.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프랜차이즈들도 오히려 저희 전라도에서 성공한 데들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흔히 뭐 양반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중 느낌의 뭐 궁중 떡볶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약간 간장 베이스의 이런 떡볶이가 그러니까 많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양반의 또 집안이고 양반의 고장이다 보니까 궁중 느낌이 좀 있다. 아. 저희 동호회가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올 것 같은데 떡볶이니까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와요. 다양하시구나.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떡볶이 얘기하면요, 그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저 사람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떡볶이? 그러니까 왜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진지하게. 왜냐면 심취하니까 진지하게 해야지. 엄청 진지하게. 아니 그러면 대구는 납작만두는 맞는 거죠? 대창 남자만 맛있죠. 그러니까 유통하고 싶은데 유통이 안 돼요, 여기. 왜?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납작하니까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지니까. 근데 냉동으로 하면 이게 깨지니까. 깨져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데서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저 그것 너무 때문에 대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저 만두 왕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만두. 그러면 동성로 쪽에서 드셨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 시장통 안에 있는 데서 중앙 맞아. 가운데 있는 거. 먹는데 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얇아야 맛있어요? 두꺼워야 맛있어요? 저는 좀 얇은 거 좋아해요.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 네. 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얇고 속을 좀 먹는 스타일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두꺼워가지고 이제 그 약간 빵 같은 느낌이 또 그것도 있고 뭐 달라요. 거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맞네. 쌀떡조와 밀떡조화로 한 이틀은 얘기해요. 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뭐 레시피 요즘 많긴 하지만 그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 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 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네.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설탕 넣고. 그렇죠. 뭐. 예. 근데 떡볶이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버립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2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고추 가루로만. 네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부터 넣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도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아, 집이고요. 그 댄스 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오, 아시는구나. 맛있어요. 그거랑 부산에 가면 그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그거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가위로 톡톡 썰어서 먹으면요.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 집이 네. 있어요. 실제로. 네. 그 압구정동에 무슨 떡볶이라고. 친해요. 저희 카페 회원분. 아 그래요? 네. 아. 와, 장난 아니네. 사장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떡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안에서 흰 떡을 줘서 그렇죠. 먹어보라는 예, 거예요. 예, 야, 신떡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떡볶이를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저는 그 거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반포에 있는. 네. 아, 네. 사과. 예, 예. 사과. 예. 아우, 아시네. 만두죠, 만두. 만두죠. 만두죠, 만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저는 그 떡볶이도 좋지만 그 주변의 부속물들, 친구들, 친구들. 예. 친구들 참 좋아해요. 그게 투박할수록 더 좋아해 거기. 아. 왠지.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어묵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어묵계 스티브 잡스가 꿈이다. 뉴욕 타임즈에 어묵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네. 이런 기세가 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의 꿈은 저도 그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던 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즐길 수 있고 그 이 떡볶이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떡볶이 명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관훈이었다. 그게 나다. 예,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제일 너무 하고 싶어요. 예, 원래는 올해 미국이 오픈했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해서 미국하고 호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유럽만 딱 하면 진짜로 이제 떡볶이를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야.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이제 KTX. 부산역에 있잖아. 네, 이게. 맛있어요. 형님.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그 CEO 한 분을 네네. 만납니다. 저 아몬드를 좀. 이 아몬드의 CEO님도 저희가 만났어요. 만났었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야, 네, 반갑습니다. 왜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바로 한숨을. 상당히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힘든 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요? 네. 소개해드립니다. 망해가던 가업을 일으켜 천억 매출 신화를 달성한 어묵계 스티브 잡스 어묵의 박용준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삼진 어묵 이게 꽤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선대신 할아버지 때부터 아, 해서 그러니까요. 네, 1953년에 시작해서 저희 67년째, 아 이게 지금 3대째예요 대표님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아, 3대째 67년이면 네. 아니 그럼 이게 대표님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제가 29에 시작해서요. 지금 38입니다. 와. 9년 정도. 네, 이제 10년 차죠. 몇 살이세요? 제가 39.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형님이라뇨 제가. 이렇게 또 든든한 동생 한 명 생기네요. 오늘. 아 네네. 이른 나이에 이게 가업을 이으시게 됐는데 네. 좀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거는 재래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아야겠다 해서 작게 해서 되게 세련되게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저희가 잘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과 제빵, 커피 이런 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못하고 다 똑같은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서울 분들 어묵은 바로 튀겨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과어묵 보면 집에서 왠지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떡볶이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묵 고로케를 저희가 개발한 이유도 딱 봐도 그냥 바로 먹고 싶겠군 디저트나 스낵처럼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아니 이게 좀 그 가업을 처음에는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원래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자체가 좀 수학을 좀 좋아해서요. 회계사로서 좀 한번 승부수를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시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2년 동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여름에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빚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꺼내셔서 엄청 저희가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대출도 되게 많고 또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고 가동률이라고 하루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생산을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네.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맞춰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돌렸던 거죠. 주문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회계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게 빚이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 나에게 과연 책임이 오는가?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저 가업도 가업이지만 네. 이 책임이 나에게도 이 영도 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크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2011년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묵공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이런 업종이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안정화만 시켜놓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된 거죠. 몰입하게 되고 대강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세상에 완전히 어떤 빠져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친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 하고 빼빼로 어묵 만드시고. 발렌타인데이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요. 네네.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 어묵,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어묵. 무슨 얘기를 해도 어묵으로 세고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묵만 그냥 네네네. 하는 생각을 하시던 시기군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저희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가라 너 나와서 아 영업을 좀 해라. 네, 영업 좀 해라. 그 기존의 영업처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업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확장이 좀 안 됐군요. 확장이 좀 안 됐고 전화번호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어묵으로 나온 데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한 시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60몇 개 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네.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영업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막상 아니라 다를까 가니까 도저히 그 가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 어묵 파는 데라고 딱 보이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괜히 어묵 꼬치집에서 한 꼬치 먹고 돌다가 힘들게 찾아갔죠. 가서 사장님 저 어묵 공장에서 왔는데 저희 어묵 좀 한 번만 보실래요? 이래서 샘플 들고 온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희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쓰는데도 오래됐다. 그걸로는 안 우리 되지. 진짜 그걸로는 안 안 돼. 돼요. 육고비 씨 와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신 있거든요. 육고비 씨. 영어는 신이 아, 그래요? 계시네. 저 회사 좀 오시면 안 네, 될까요? 육고비 씨 있는 육고비 씨.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어묵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50원만 싸게 해달라 한 봉당. 되게 경쟁력이 있으면 내가 쓰겠다. 네네 싸게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거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사장님도 연락 와서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못 하겠다. 왜요? 전에 업체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경쟁. 2,250원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또 2,150원을 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또 2,100원 할 거고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묵 팔 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레드오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을 결국 내가 50원 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 작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기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네. 어묵을 택배로 해서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없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한 건씩 두 건씩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나눴는데 명절 때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막 거의 한 50건, 60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네네네. 원래 잘 웃어요? 아니면 저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 웃으시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 예전이랑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네, 예전에 원래 이러신 거 아니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발표 한 번 안 해봤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업 처음 클래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항상 안 나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진짜 40몇 개 가면을 써야 된다. 또 리더를 하려면 그런 가면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얼굴이 되가 하더라고요. 그게 가면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되더라. 네, 예. 네.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나요? 웃는 가면 예? 웃는 가면 쓰고 오셨다고요? 대표님 잘하십니다 하는 거. 오늘은 리액션 가면을 쓰고 오셨대요. 집에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엄마나 건드리지 마 이라. 엄마나 건드리지 마. 딱 집에 가서 이렇게 가다 엄마나 건드리지 마. 각자의 그런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네네. 여보세요? 가족들한테 좀. 왜? 바빠.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 뭐. 알았어, 끊어.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우리 자기님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진짜 계세요? 재밌다. 회사 안에서는 뭔가 배시시 웃고 다니는 다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적극성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막 집에 가면 늘어져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회사에 나와서만큼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되게 밝은 척하지만 사실 제가 말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 제가 가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표정 하나에 회사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나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계처럼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가 한 9년 전이 매출이 한 25억 정도에 네네네. 30분 정도의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이 많이 늘었을 때는 한 600명 가까이 정직원이 늘었었고요. 매출은 좀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난 엄청난 성장을. 거죠. 25억에서 800억이면 9년 만에. 네. 그게 부산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부산역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희 월세를 3, 4억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잘 되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의 기업이라고 연 매출이 한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서 연 매출이 180억. 한 매장에 한 80명이 일했었던 진짜 거의 대형 매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저를 좀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묵 프린스.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업계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들이 이제 막 활성화돼 있었는데 떡볶이랑 어묵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서울에서 이렇게 정모를 하는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무작위 찾아가서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와. 야. 네, 6년 만에.
끼 떡볶이라고 회사 이름 얘기해야 떡볶이요? 모르겠는데 네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세계 떡볶이 왕이 되겠다, 또 세계 어묵 왕이 되겠다 해서 떡볶이는 세 개로, 어묵을 세 개로 하면서 저희 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을 계속 제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제가 제빵 쪽이라든지 커피가 커진 것처럼 계속 커갈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이제 10분의 1 정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됨을 느낍니다. 돌아와 보면 이만큼 왔구나. 그거는 제가 이 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좀 그 CEO로서 이런 신입 직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중요시하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직원은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그거를 순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직원들이 좀 좋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 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려면 공감하시죠?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주인의 월급을 달라. 그러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매출이 높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던 회사.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와 하면서 어묵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야망이 엄청나시네. 지금 보니까 뭐 푸브스가 선정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묵왕 피시벌 킹 해가지고 엄청나게 꿈이 크시네. 네, 저희는 진짜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어묵을 우주로 가자고 맨날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EO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1도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야, 영혼이 1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와! 잘 될 겁니다. 내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지금 3대째잖아요. 네. 또 이거 4대째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시죠? 네. 벌써 안 그래도 지금 어묵 4세라고 그런 별명으로 다들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뭐라고요? 사인 좀 받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야? 뭐. 나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근데. 3살입니다. 3살? 거짓말하네, 거의. 3살짜리가 어떻게 아빠한테 사인. 이거 대표님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대표님 너무하시네. 말을 좀 합니다 하고 TV를 같이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공통 질문. 내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이에요? 제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저를 믿어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맞죠. 모두가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일은 우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